다행히 양사 간 계약서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리츠인가를 받지 못하면 이행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해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입장에선 너무 다행이죠. 2천억 원짜리 조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룩필드 자산운용이 이행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의 국제중재를 제소합니다. 쟁점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가가 됐어요.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산관리부 이지은 기자입니다. 오늘은 한국 자산운용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꼽히는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캐나다계 자산운용사 브룩필드 자산운용의 국제중재 소송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 한국 자산운용사의 글로벌 신뢰도 그리고 리츠 시장 규제의 현실을 드러낸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데요. 사건의 배경부터 중재 과정, 승소 이유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살펴보려 합니다. 시간을 2021년으로 되돌려 봅시다. 당시 브룩필드 자산운용은 여의도에 소재한 국제금융센터 IFC를 매각하는 작업에 착수했어요. 당시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고 매각 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되는 듯 했죠. IFC는 서울 여의도의 핵심 복합단지로 사무실, 호텔, 쇼핑몰 등이 한데 모인 서울판 미니시티로 불립니다. 그런데 브룩필드 자산운용이 IFC를 보유하고 있는 구조가 특이합니다. IFC는 오피스 3개 동, 리테일, 호텔 한 채 이렇게 총 5개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브룩필드 자산운용은 특수목적법인, 즉 SPC 5개를 통해서 해당 자산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어요. 해당 SPC 위에는 자리츠가, 그 위에는 5개 자리츠를 포괄하는 모리츠 1개가 있는 구조였죠.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IFC 자산만을 떠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미래에셋 자산운용 측에 SPC 지분을 인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져요. 쉐어딜 형태죠. 쉐어딜은 부동산 자체를 직접 구매하는 대신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이 같은 쉐어딜 형태의 거래 구조를 통해 브룩필드 자산운용이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봤어요. 이에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결국 모리츠와 자리츠를 만들고 그 일을 통해서 브룩필드 자산운용의 SPC 지분을 인수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었어요. 브룩필드 자산운용이 지분을 매각하려는 SPC의 재무 여력이 양호하지 않았던 겁니다. 매각 전 유상감자를 통해 미실현 이익을 현금화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인수하는 SPC가 재무 여력이 마땅치 않으면 설립한 리츠의 주주들로 하여금 배당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 SPC를 추가로 설립해 주주 대출을 실시하는 보충안을 마련했죠. 그러나 이는 국토교통부의 리츠 인가 불발로 이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됐어요. 주주대출 또한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판단에 부채 비율이 너무 높게 나타난 거죠. 다행히 양사 간 계약서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리츠 인가를 받지 못하면 이행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해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입장에서 너무 다행이죠. 2천억 원짜리 조항입니다. 그런데 브룩필드 자산운용이 이행보증금을 돌려주질 않아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SIAC에 국제중재를 제소합니다. 쟁점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가가 됐어요.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국토교통부가 리츠 인가가 어렵다고 입장을 표명한 것을 두고 어렵다의 의미가 가능성이 없진 않다가 아닌 불가능하다로 봐야 한다며 언어적 차이를 피력했어요. 부동산원의 검토가 모두 끝난 단계에서 국토교통부의 리츠 영업인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극히 드문 사례라는 점을 강조했죠. 결국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중재소송에서 승소합니다. 승리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잡았는데 아직 브룩필드 자산운용 측은 이행보증금 2천억 원을 돌려주고 있지 않아요. 브룩필드 자산운용 측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지급기일로 정한 지난달 28일에 꼭 돈을 돌려줘야 할 필요가 없다며 취소소송 제기의 가능성을 일부 드러낸 입장을 공표했어요. 양사 모두 날선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SIAC가 내린 결론을 취소소송을 통해 뒤집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브룩필드 자산운용이 이행보증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사 간의 갈등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브룩필드 자산운용의 2천억 원 이행보증금을 둘러싼 갈등 후반전에 이목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더벨 이지은이었습니다.